네, 요 시큐어쉘 접속 서비스를 위한 그 설정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파일 네임에서 보시듯이 이 SSHD 컨피그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은 그냥 SSH 컨피그고 이거는 D 컨피그다. 이 D가 이제 데몬, 즉 이제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면서 서비스를 대기하는 그런 서비스 접속을 대기하는 그런 데몬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D를 붙여서 뭐 HTTP도 마찬가지, HTTPD, 뭐 SMTP도 뭐 SMTPD 이런 식으로 뒤에 데몬을 붙여서 이게 서비스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더바 컨피그 해서 이제 설정 파일인데 이것은 설정 파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d로 되어 있는 거는 디렉터리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 기본적인 설정 파일이 있고 그 이름과 똑같은 그리고 뒤에 .d로 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템플릿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즉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는 설정은 이 디렉토리 안에 따로 설정 파일로 만들어서 넣어놓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스템 운영에서도 이 설정은 만약에 패키지를 업데이트하거나 그러면 그 패키지의 정책에 따라서 설정이 다시 그 초기화될 수 있어요. 즉 그 패키지 업데이트된 그 업데이트 패키지에 들어있던 설정 파일이 기존에 여기에 설정돼 있던 것을 덮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새 걸로.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자가 만약에 저 파일의 내용을 편집을 해서 뭔가 설정을 바꿔놨다면 그 내용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시 업데이트된 패키지의 설정 파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파일은 건드리지 말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커스텀으로 만들어 놓은 설정들을 추가해서 저장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고 나중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 설정이니까 그냥 두고 이용을 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일단 뭐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설치는 되어 있고 실행이 되는지 확인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실행이 되니까 접속이 된 거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서비스 실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려면 시스템 ctl 하고서 이제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쓰죠. 시스템 D가 대부분의 그 이 리눅스 OS에서의 어떤 서비스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뭐 스테이터스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enable 아까 봤죠? enable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가 자동 실행되게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재부팅이라기보다 그 시스템 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게 하거나 뭐 리스타트 하거나 뭐 다양한 그 명령어들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터스입니다. 스테이터스 SSHD 해서 뭐 확인하시면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시큐어쉘 서비스가 이렇게 실행 중인 경우에 여기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표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현재 이네이블 상태, 즉 부팅 시에 자동으로 실행되고요. 프리셋도 이네이블 상태, 즉 이게 설치를 하면 바로 원래 이네이블 상태로 돼 있고 따로 이네이블 안 시켜줘도 이네이블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액티브 상태, 지금 실행 중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 그런 내용들을 받고 그 다음에 액티브 상태는 지금 언제부터 2시간 정도 됐죠. 우리 시작하면서 수업 시작하면서 접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매뉴얼 그 다음에 이 매뉴얼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man SSHD 하면 매뉴얼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BM2긴 합니다만 뭐 BM2에서도 man SSHD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뉴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man SSHD SSH 데몬이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시놉시스라는 건 이거는 이제 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식으로 실행하느냐 문법. 그다음 디스크립션은 이 SSH 데몬에 대한 설명, 옵션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매뉴얼이 돼 있는데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 보기가 만만치는 않죠, 그죠? 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뉴얼은 자체 편집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보시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한 페이지씩 아래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지 업을 눌러서 뭐 한 페이지씩 위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을 찾으려면 마치 그 VI에서 그랬듯이 슬래시하고서 패턴을 주면 그 패턴을 찾아서 갈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슬래시 SH 하면 SSH 패턴들만 쫙 이렇게 찾아서 보여주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끝내려면 Q를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매뉴얼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는 지금 PID 979번이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데몬이 979번으로 이제 실행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스크는 하나 실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시큐어쉘 접속을 지금 하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고요. 메모리 용량 이만큼 차지했고, 뭐 등등. CPU는 이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 실행된 로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팅 과정에서 시큐어쉘 데몬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 22번 포트로 리스닝 중이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on 0.0.0 이게 무슨 뜻이냐? 리스닝이라는 게 이제 누군가가 접속을 해오는가 하는 것을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걸 리슨으로 표현한 거죠. 누가 접속해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트 22번 아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 0.0.0.0 이건 이제 IP 주소인데 undefined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뜻이 되겠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는 IPv4의 경우고 V6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둘 다 undefined의 의미입니다. 그럼 undefined의 의미는 뭐냐 하면 특별히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any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any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느 것도 가능이라는 뜻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설정되어 있는 어떤 IP 주소든 간에 그 IP 주소로 접속이 될 수 있도록 리스닝 중이다. 그리고 IP 주소 중에서 포트 번호는 22번. 그러면 나의 IP 주소는 뭐가 있냐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127.0.0.1이 있죠. 룩백. 그 다음에 이제 ENS160의 경우에는 뭐 223.194.16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50번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그 호스트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어떤 IP 주소든 뭐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IP 주소든 접속이 허용이 되고 있다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 서버 입장에서는 이 SSHD 서버 입장에서는 다 허용시켜주고 있다. 어느 IP 주소로 접속을 해도 리스닝 중이다. 그리고 그때 접속할 포트는 22번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IPv6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시큐어쉘 데몬 서버 데몬이 이제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첫 번째 그 지금 이 접속한 이 터미널에 대해서 accepted password for 해서 세션 오픈드 해서 지금 이 세션이 열린 거지. 지금 현재 이 터미널 세션이 총 18라인 중에 지금 1번에서 18번 18라인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볼 게 없죠. 여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Q 하면 끝나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터미널로 또다시 접속을 하면 다른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제가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을 하면 이제 또 그 스테이터스가 달라지겠지. 이제 SSH-L J3 해서 223.194.165.150번 VM원에 또 접속을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systemctl status SSHD 해서 보시면 여기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원래 거 여기 아까 그 2시 11분 수업 시작할 때 접속한 거 지금 방금 4시 11분 딱 2시간 지났군요. 또 접속한 거 이 두 개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은 여기 한 라인에 다 표시가 안 돼서 이 뒤에 더 있다 하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느리면 보이겠죠. 터미널 늘려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그 뒤에 나온 내용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아까보다 두 라인이 늘었죠.
접속 한계 하나 증가해서 끝내겠습니다. Q. 그래서 끝내.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프로세스가 979번이 어떻게 실행이 됐느냐 하는 실행 그 명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SSHD 실행이 USR 밑에 SB 밑에 SSHD라는 프로세스를 실행했는데 여기에 -D 옵션을 줬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D 옵션이 데몬 옵션이에요. 즉 그 리스닝 하면서 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서비스 대기와 관련된 건데 그거는 netstat나 ss 명령으로 뭐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 sudo netset-antp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ss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netstat를 해볼게요. sudo netstat-antp 이 antp는 뭐냐면 옵션인데 이제 netset 명령어로서 지금 그 내 컴퓨터 이 VM이죠. 이 VM1에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그 상태 정보를 보여주는데 어떤 걸 보여주느냐 하면 이 -a는 모든 정보들을 다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정보라는 거 이제 연결된 것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기다리는 대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은 뭐냐면 만약에 연결된 호스트에 호스트 이름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IP 주소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서비스가 뭐 시큐어쉘 데몬 같이 이게 이름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대신에 포트 번호로 보여준다. 넘버로 보여준다. n이라는 게 이제 호스트의 이름이나 아니면 포트에 대응되는 서비스 이름이 아닌 모든 것을 이제 IP 주소나 아니면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숫자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 연결 상태를. 그 다음에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에 누가 이 서비스라기보다 이 네트워크 연결을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는 TCP가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보겠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서비스 중에 대부분들은 이제 네임드를 빼고는 TCP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트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계층 뭐 아직 저쪽 네트워킹에서 안 배우긴 했습니다만 이 시큐어쉘 같은 경우는 이제 TCP라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T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T만 봤어요.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접속이 어떤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쭉 많이 나오는데 콕핏을 실행하는 바람에 이 콕핏과 관련돼서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도 여기 있고요. 이 GUI 쪽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크롬 브라우저를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콕핏도 서비스가 아니고 그 아까 그 소켓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계속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콕핏 서비스하고 크로미엄 쪽하고 계속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내리고 다시 한번 보죠. 좀 많이 줄었죠? 그것만 줄였는데도 그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fin wait니 뭐 time wait니 해서 접속이 종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 상태 중에 close wait, 뭐 fin wait, 뭐 time wait 이런 것들이 전부 접속 종료 과정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스테이트. 뭐 얘네들은 아직도 좀 남아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부분을 봅시다. 유효한 부분. 그래서 listen 또는 established 요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상태가 listen은 이건 이제 접속 대기 중인 거고요. establish는 이건 접속 중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큐어쉘 같은 경우에 아까 프로세스 번호가 몇 번이었냐면 979번 요거 메인 PID 이게 뭐냐면 바로 접속 창구 대기 중인 겁니다. 이거 무슨 listen 해서 979 프로세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한 라인이 있고 그게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여기도 한 라인이 있어요. 똑같이 979번 시큐어쉘 데몬으로 돼 있죠. 이것의 프로세스 네임은 USR 밑에 SB 밑에 이게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 보여줄 수 있는 컬럼의 길이가 넓이가
제한이 돼 있어서 그 뒤에 안 나옵니다만 이 USR 밑에 SB 밑에 SSHD죠.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이거죠. 이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 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거는 전부 다 리슨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IP 주소 버전 4죠. 0.0.0.0 이렇게 나온 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콜론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거는 IP 버전 6 주소예요. 그래서 IP 버전 4에서는 0.0.0.0으로 표현하는 것을 IP 버전 6에서는 콜론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ny 의미입니다. 어떤 IP 주소든 가능. 이것이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콜론 22는 여기 이제 로컬, 즉 내 쪽이죠. 이 VM 쪽의 주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의 IP 주소 어느 걸로든 22번 포트로 리스닝 중이다. 즉 대기 중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콜론이 n이 0.0.0.0에 해당하는 n이고요. 이게 이제 128비트로 0이에요. 128비트로 0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Pv6에서는. 이건 이제 32비트 IP 버전 4 주소의 0이고요. 그리고 이제 콜론 22 여기 이제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979번 시큐셜 데몬이 대기 중인 창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oreign 쪽은 상대방이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대기 중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 올지 모르죠. 대기 중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0.0.0.0입니다. 이것도. 이건 어느 녀석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여튼 이 시큐셜 데몬 서비스에서는 누구든 접속이 가능한 상태예요. n이니까. 물론 파이어에서 그거를 뭐 차단하거나 할 수 있겠죠. 주소에 따라서. 그러나 서비스 자체는 접속해올 그 foreign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누구든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포트로 되어 있는 녀석이냐,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도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별표. 이게 이제 이 any의 의미입니다. 이건 포트 번호의 그 any는 별표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포트 번호로든 외부의 어느 IP 주소든 나한테 나의 어느 IP 주소로든 22번 포트로 접속하면 시큐셜 접속이 가능하다. 그렇게 대기 중이다. 그 뜻이고요. 그것과 같은 뜻이 IP 버전 6, 버전 6에 해당한 것이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접속해 있는 라인은 이제 established,죠.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줄어들었죠, 이제. 이 타임웨이트 다 날아갔어요. 지금 리스닝인 상태가 요것과 요것이 시큐셜 데몬 리스닝 상태고 요 두 개가 지금 시큐셜 접속돼 있는 상태죠. 이제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 두 개가 내가 지금 접속한 이 터미널과 또 하나의 터미널이 있었죠. 접속한 게 SVM1 두 개 접속했잖아요. 그죠? 이 두 개에 대한 접속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느 게 어느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보면 둘 다 VM의 주소는 150번이죠. 그죠? 그리고 22번 포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상대방 즉 접속해온 클라이언트 쪽도 둘 다 51번. 이게 누구냐? 이제 이 PC죠. 그죠? 이건 VM1이고. 그런데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그러니 똑같은 IP 주소라 하더라도 어느 터미널에서 온 내용을 어느 화면에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걸로 결정이 되죠. 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주소도 같고, 그죠? 이 서버 포트 번호도 다르지만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둘을 식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고 할 수 있다 하는 뜻이죠. 이게 그 식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트 번호가 506 262 있고요. 584 72가 있고요. 그럼 어느 게 더 작아요? 밑에 게 더 작죠? 그죠? 이게 먼저 거예요. 보통 그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지정한 포트 번호냐면 이 리눅스가 한 게 아니고 윈도우가 접속할 때 시큐셜 접속을 할 때 내 포트 번호는 이거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여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제 임의로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서 즉 자신의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해서 내 포트 번호 이거니까 네가 나한테 줄 때는 이 포트 번호를 줘. 그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이 번호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이렇게 차례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처음에 접속한 거고 이게 나중에 접속한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맞나? 프로세스 번호로 보면 조금 얘기가 다른데 예. 아닐 수도 있겠군요. 여기 프로세스 번호를 보면 프로세스 번호는 얘가 1934가 먼저고 이게 나중이죠. 그죠? 예. 그걸로 봐서 이거는 아까 그 처음에 아까 네스테트 마이너스 ANTP 했을 때 본 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12번 포트로 접속한 게 네스테트는 그 두 개 접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봤군요. 예, 여기 있네요. 포트 번호. 여기 보면 이 위에 게 먼저 접속한 거고 아래 게 나중에 접속한 거죠. 그죠? 그러면 위에 먼저 접속한 것이 584 어쩌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과 반대네요. 그죠? 이게 먼저 접속한 거고 이게 나중에 접속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 하는 거죠. 프로세스 번호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윈도우즈에서 처음 접속할 때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를 이걸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접속할 때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를 이걸로 해서 접속을 한 거죠. 윈도우에서.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야 되는데요. netstat -nbo 라는 명령으로 netstat -antp랑 비슷한 걸 실행할 수 있고요. 네. 이 n은 마찬가지고요. b는 실행되는 프로세스 이름, 그 다음에 o는 아마 사용자 그럴 거예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행되는 프로세스 중에 시큐어쉘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시큐어쉘 두 개 있죠. 여기 시큐어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시큐어쉘이 있고 두 개가 있죠. 그죠? 미안합니다. 이거는 200번이네. 이건 200번. 그죠? VM2고요. 150번에 접속한 거는 요 시큐어쉘하고 요 시큐어쉘 두 개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50616 그다음에 58472 두 개. 이제 150번 VM1으로 접속한 거죠. 네. 여기에 프로세스 번호도 보시면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에요. 그죠? 처음에 접속한 150에 접속한 이 시큐어쉘 데몬이 13492. 그다음에 나중에 접속한 녀석이 21884. 이거는 이제 윈도우의 프로세스 번호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 터미널에 VM 접속한 것과 이 터미널에 VM 접속한 두 개의 시큐어쉘에 대한 걸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VM2에 대한 거는 여기에 VM2에 해당하는 건 이제 이 윈도우즈에서 보면 200번이죠. 그죠? 200번 시큐어쉘 접속이 이거. 그러면 이제 그 VM2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넷세트로 보시면 여기서 sudo netstat -antp 해서 보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established 된 게 이거죠.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58486으로 지금 200번에 22번 포트에 접속한 요거 똑같죠. 그죠? 여기 나온 거나 여기 써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죠. 방향만 바뀐 거지. 방향만. 이 두 개가 똑같죠. 그죠? 물론 약간의 그 생긴 포맷은 다르지만 윈도우랑 리눅스이기 때문에 뭐 명령도 약간 다르고 하지만 뭐 결과물은 크게 보면 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윈도우에서 본 거고 윈도우에서 이게 리눅스에서 본 거죠. 그래서 윈도우 측에서는 이게 로컬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리눅스 측에서는 이게 리모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위로 접속한 거죠. 이 윈도우 측에서는 이제 얘가 클라이언트로서 리모트의 VM에 접속한 거죠. 이게 VM2. 여기 이제 윈도우. 여기가 윈도우 VM2. 방향이 반대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로컬.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 그러면 이번에는 VM끼리 한번 시큐어쉘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VM끼리 해주세요. 그러면 VM1에서 VM2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기서 SSH 223.194.165. 200번. 이름은 똑같으면 생략을 해도 지금 현재 사용자의 이름이 그대로 아이디가 적용이 됩니다. VM2도 그렇고 VM1도 그렇고 전부 JS3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탭이 둘 다 같은 데 있어서, 같은 윈도우에 있어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secure shell 해서 VM2로 접속합니다. 이렇게 접속하고 나면 이제 이 VM2에서 봤던 이 넷세트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여기서 실행할 걸 잘못했네. 여기서 실행하겠습니다. sudo netstat -an tip 쪽에서 실행할게요. VM2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큐어 쉘 접속된 게 두 개죠. 보면 이거는 둘 다 로컬에 22번 포트로 되어 있는 걸 봐서 이제 외부에서 나한테 서비스 접속을 한 거예요. 로컬에 20이니까 established 해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VM1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넷스탯을 해보면 이제는 세 개가 생겼죠. 아까 두 개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VM2랑 연결한 게 있으니까. 두 개는 윈도우에서 접속한 거죠. 그래서 로컬이 25번 포트예요. 나한테 접속해 온 거. 그러나 요거는 내가 리모트로 22번 포트로 접속한, 즉 VM2로 접속한 거죠. 그죠? 요 라인이 VM2랑 접속한 거예요. VM2에서는 요 라인이 윈도우에서 접속한 거고요. 51번에서 리모트에서 접속한 거고, 요 라인이 VM1에서 접속한 거죠. 150번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이제 같은 거죠. 본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보시면 네, 두 개가 이제 서로 엇갈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VM끼리도 한번 시큐어 쉘을 해봤고, 이제 뭐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해볼 수 있어요. 아이디만 알면,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면, 전부 다 얘네들은 그 윈도우즈에 있는 그 VM들이 전부 다 공인 IP 주소를 가지고 다 윈도우즈와 똑같이 실실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다 접속이 가능하죠.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려주면 옆 사람 거 접속할 수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지금 저기 어디 우리 학교 내 어디서든 여러분들 그 VM에 시큐어 쉘 접속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공인 IP 주소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학교 외부에서는 파이어월이 아예 그 우리 교내로 들어오는 22번 포트를 막고 있을 거예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됩니다. 이 netset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애들 소켓이다 이렇게 불러요. 소켓. 소켓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뭐 꽂는 거 아닌가요? 네, 뭔가 이렇게 꽂는 거죠. 그죠? 꽂아서 연결시키는 게 소켓이죠. 예.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구를 이렇게 소켓에 꽂으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식이죠. 그죠? 예, 그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소켓은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트워킹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쪽 소켓과 이쪽 소켓이 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얘가 접속한 거죠. 얘가 VM2로 접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클라이언트 소켓이죠. 이쪽은 이제 서버 소켓이에요. 이 클라이언트 소켓과 서버 소켓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서비스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시큐어 쉘 서비스가 지금 이렇게 실행이 돼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 주소의 이러한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와 이 주소의 이러한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끼리 연결이 된 거예요. 즉 이쪽은 이것이 뭐냐? 시큐어 쉘 클라이언트지. 이거는 시큐어 쉘 서버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연결이 된 상태다. 그래서 시큐어 쉘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는 중이다.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부 다 그 우리 실실 네트워크 상의 VM이나 PC나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주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뭐 누구나 다 서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약간 그 연결 설정을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건고 하니 여기 없네. 예. 설치 PPT에 보면 원래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조금 그림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여기 이제 실실 환경이에요. 여기가 실실 네트워크 환경. 그래서 여기 VM1은 VM1이고요. 여기 VM2인데요. 요거는 이제 실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VM2는 요거는 NAT 환경.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거가 이제
지난 시간의 상황이죠. 지난 시간의 상황이 BM1은 브릿지로 해서 실실 네트워크에 연결했고 BM2는 그대로 그냥 NAT 환경에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나서야 이것이 이제 1위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시 그걸 BM2를 원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BM2에서 우선 연결을 NAT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하면 이제 시큐셜 터미널이니까 끊어져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콘솔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해야 될 작업은 여기에 VM 세팅 네트워크를 브릿지가 아니고 NAT로 연결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선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nmcli 커넥션 show 명령으로 이제 프로파일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ENS160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과제를 했겠습니다만 BM2에 대해서 NAT 스태틱 즉 NAT 환경에서의 스태틱 그 프로파일도 있겠죠. 그죠? 요거에 아마 192.8.5.20번으로 하라고 과제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이제 NAT 환경에서 고정 IP 주소를 쓸 수 있죠. 그래서 sudo nmcli connection up 해서 BM2 NATS를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나면 이제 IP 주소가 192.8.5.20이죠. 여러분들 적용됐나요? 네. 자, 적용했으면 이제 이 IP 주소로 접속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끊어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윈도우에서 시큐어쉘에 접속을 했는데 이제 안 될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터미널 BM1에서 BM2로 연결했던 것도 이제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똑같은 거네. 아까 거랑. 이 터미널에서 BM2로 연결한 게 있었죠. 여기에도 이제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접속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접속해야 되겠죠? 이제 접속할 때 SSH -L JS2 192.168.5.20번으로 접속해야죠. NAT 환경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BM2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하죠.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 환경에서 지금 여기에서 BM1으로 접속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BM1으로 여기서 SSH 223.19 4.165. BM1은 여전히 실실 네트워크에 있잖아요. 그죠? 공인 IP로 접속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접속이 가능하죠. 네, 접속됐습니다. SBM1으로 왔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접속한 건가 하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자면 지금 이 PC에서 터미널을 열어서 일단 여기에 접속을 했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접속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그죠? 예, 이거는 가능하다. 지금 이 PC에서 왜 안 써져 또? 예. 여기에서 BM2로도 접속이 가능하고 BM1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죠. 당연히 지금 현재 BM1에 접속한 것도 여기에 보시면 잘 접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BM1은 PC에서 잘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그럼 뭘 테스트해야 되냐? 이제 여기서 1위로. 이거는 지금 이 윈도우즈와 같은 그 실습 네트워크에서 이 BM2의 NAT 네트워크로의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럼 BM1에서 한번 BM2로 접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죠? SSH 192.168.5.20번. 그러면 접속이 되나요? 안 되죠. 왜 그러죠? 거꾸로 BM2에서 BM1은 접속이 되잖아요. 근데 BM1에서 BM2로는 접속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네트워크 구성이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는 1위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이 NAT를 거쳐서 외부로 접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설 IP 주소, 여기 사설이죠. 여긴 공인이고. 나는 사설 IP 주소지만 공인 IP 주소로 접속할 때 여기 있는 NAT가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연결시켜 준 거죠. 그런데 이 공인 IP 주소에서 이 내부 사설 IP 주소 네트워크는 들어갈 수 있냐? 없다 이거지. 왜냐 하면 이 사설 IP 주소에 대해서는 여기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그 경로가 없어요. 아예 라우팅 정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랑 다른 네트워크잖아요. 그럼 일단 게이트웨이로 가겠지. 게이트웨이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우리 실질에 대한 게이트웨이는 저기 밑에 있죠. 그럼 저 밑에서 192.168.5.20을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경로를. 그러니까 갈 방법이 없어요.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가 없다. 왜?
여기는 나랑 다른 네트워크니까 게이트웨이로 가는데 게이트웨이에서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경로 당연히 없지. 이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게이트웨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하면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도 물론 이게 교내겠지만 외부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실습 밖에 있는 교내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여기로는 다 접속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로. 왜냐하면 공인 IP 주소고 다 실습 네트워크 내니까. 그러나 여기로는 갈 수가 없다. 이 네트워크는 그 안에 있는 사설 IP 주소 네트워크인데 사설 IP 주소로 찾아갈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걔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애들만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윈도우도 사설 IP 주소 이 NAT에 5.1번이라고 하는 주소로 할당이 돼 있잖아요. 그죠? VMnet 파일 어댑터가.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VM2로 시큐어 쉘 접속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지 안 된다. 외부에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안 된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볼 텐데 일단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 즉 이거를 네스테트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 VM1에서 이 VM2에서 이렇게 접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속한 거 이것을 뭐 VM2에서 확인하든 VM1에서 확인하든 똑같아요. 여기서 sudo netstat -antp 해서 뭐 그것이 어느 것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네, 예, 캡처해서 저장해서 예,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분석을 할게요. 오케이, 마칩시다.